자, 저 들어왔어요. 자, 어떤 분이 진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러는데, 당연하죠. 빠를 수밖에 없죠. 이유는, 자, 회계나 경제 다른 과목들은 전부 다 8시간을 하잖아요. 일주에. 예. 근데 학교로는 반토막만 하잖아. 자, 그리고 다 겹쳐 있다고. 그래서 학교로는 요 정도 속도가 맞을 거라고 봐요.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보다 더 늘어지면 강의가 집중이 잘 안 될 거예요. 오히려 늘어져서. 자, 그러니까 부지런히 따라와야 된다고. 경제도 열심히 하고, 회계도 열심히 하고, 민법도 열심히 하고, 관계법규도 열심히 암기해야 되고. 자, 수요와 공급의 증가 감소. 여기는 쉬운 주제죠. 자, 소득이 10%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수요량이 증가했어요. 그러면 지금 정상제냐 열등제냐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상제 열등제는 항상 소득과 관련된 주제라는 거 일단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고, 항상 해석이 이런 거예요. 열등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제냐 정상제가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즉 소득이 증가하자 어떤 부동산의 소비량이 늘었대. 소득이 늘었으니까 소비량이 늘었겠죠. 정상적이네. 그러니까 정상제인 거죠. 그리고 또 2번은 정상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이 틀렸잖아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열등제라고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제와 열등제의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상적인 재화냐 정상적인 재화가 아니냐, 이런 감만 있으면 되는 거죠. 정상적이 아니라면 열등제겠지. 2번이죠 바로. 다시 소득이 늘면 소비는 늘어야 되는데 감소하네, 이상한 놈이네, 열등제겠지. 자, 그 다음에 관련 재화의 가격, 대체관계, 보완관계. 자, 대체관계와 보완관계는 항상 문제의 틀을 기억해 줘야 돼요. A재와 B재가 대체관계일 때 A재 가격의 변화가 B재 수요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요걸 물어보는 게 경제학의 대체관계, 보완관계죠. 또 A재와 B재가 보완관계라면 A재 가격이 변할 때 B재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요걸 찾는 거죠. 그런데 암기 코드는 A재와 B재가 대체 관계라면 A재 가격과 B재 소비는 항상 따라서 변하는 거죠. 보완 관계는 반대로 따라서 바뀌고. 그래서 항상 사례를 하나 만들어 줘야죠. 사례를 어떻게 만들어 줍니까? 우리가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수업 중에 콜라와 사이다를 들었죠. 콜라의 가격이 상승하면 대체관계에 있는 사이다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대체관계는 따라서니까 증가해야 된다고. 그럼 왜 증가합니까? 그러면 콜라와 사이다가 대체관계라면 소비자는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갖고 와도 상관없다고. 이런 전제에서 마트를 가는 거야. 마트에 가서 콜라를 사도 되고 사이다를 사도 되는 거죠. 그런데 콜라의 가격이 올랐군요. 그러면 장바구니에 뭘 들고 온다는 거예요? 사이다를 사갖고 오겠군요. 콜라의 가격이 올랐으니까. 그래서 사이다의 소비가 느는 거죠. 하나만 더 볼까요? 대체관계, 신라면의 가격이 하락하면 진라면의 소비는 어떻게 되나요? 요 문제잖아요. 일단은 대체관계니까 따라서 감소한다고 해줘야죠. 그럼 이제 전제가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은 신라면을 사도 되고 진라면을 사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트에 딱 갔는데 신라면, 진라면 딱 옆에 있는데 우리가 잘 보는 거죠. 신라면 옆구리에 뿌셔뿌셔 같은 게 하나 붙어 있어. 그러면 신라면의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그냥 신라면의 가격이 떨어졌으면 우리는 장바구니에 신라면을 담겠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진라면의 소비는 감소하겠군요. 결국 따라서 바뀌죠. 자, 보완관계는 일단 치킨,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하고 맥주 해보자고요. 치킨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함께 먹는 맥주의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결론은 반대로 감소한다고 해줘야 돼요. 이유는 뭡니까?
치킨과 맥주가 보완 관계라고 출제자가 주면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냐? 하늘이 두 쪽 나고 태풍이 치고 전쟁이 일어나도 이 사람은 치킨과 맥주를 같이 먹는다는 사람이에요.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보완관계의 핵심이죠. 보완관계는 반드시 같이 소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킨과 맥주가 보완관계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치킨과 맥주를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같이 먹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치킨의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치킨을 2마리를 먹던 사람이 1마리밖에 못 먹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맥주도 한 병만 사갖고 와야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완관계가 뭐가 있을까요? 보완관계가 뭐 있을까요? 뭐 생각이 안 나네. 보완관계. 보완관계. 소주, 맥주? 소맥? 소주. 자, 소주의 가격이 하락하면 소맥을 먹는 사람이요. 맥주의 소비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제 보니까 맥주에 보완제가 많습니다. 소주의 가격이 하락할 때 맥주의 소비는 반대로 증가하겠죠. 이유는 소주와 맥주가 보완관계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둘을 섞어서 먹는 소맥파예요. 근데 소주의 가격이 떨어졌네? 그러면 소주를 더 사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맥을 먹기 위해서 맥주를 하나라도 더 사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대체 관계라면 항상 A제 가격, B제 소비가 따라서, 보완 관계라면 A제 가격과 B제 소비가 반대로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죠. 자, 문제 풀어볼까요? 자, A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할 때 B 부동산의 수요는 증가하고, 수치 읽으면 안 된다고 항상. 계산 문제가 아니면 수치는 함정인 거죠.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수요는 늘고 C의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A, B, C 이렇게 여러 가지 재화가 나오면 물어볼 게 뭐밖에 없겠어요. 이게 정상제냐 열등제냐 물어보겠어요? 아니겠죠. 이렇게 재화가 여러 개가 나오면 이 재화는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틀이 A제 가격, B제 수요니까 원인과 결과를 따져줘야 돼요. 항상 내 경험상 맨 앞에 있는 놈이 항상 원인이야. 항상. 그래서 문제를 읽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소비는 늘고 C의 수요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읽어줘야 되는 거야. 이게 원인이고. 그러면 쉽죠. A 가격이 상승할 때 B의 소비가 따라서 늘었네. A와 B는 대체 관계. A의 가격이 상승할 때 C의 소비는 반대로 줄었는데, 그러니까 보완 관계 이렇게 찾는 거죠. 자, 여기도 해볼까요? A의 가격이 상승했어요. 근데 B의 소비가 반대로 하락했군요. 그러면 보완관계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대체 주택 가격이 하락했어요. 자, 아파트가 나왔고 아파트와 대체 주택, 그 뭐 오피스텔 뭐 이런 거 해볼까요? 자, 대체 주택인 오피스텔 가격이 하락했어요. 그러면 아파트의 소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아파트의 소비는 따라서 감소해야죠. 그러니까 시장의 수요 곡선은 좌측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가격 하락에 대한 예상. 이거 잘 보셔야 돼. 가격이 하락했다는 것과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라는 건 엄청난 차이라고. 엄청나. 우리가 흔히 명품 시계하고 명품 시계 케이스가 있는데 그게 같지는 않겠죠? 제가 경험한 건데, 제가 어느 날 문득 네이버를 트는데 말이에요. 명품 시계 4만 원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야. 저는 우리 수능 시계라고 하죠. 우리 저기 토익 볼 때 들고 가는 그 우리 카시오 10,000원짜리 그 문 앞에서 파는 시계 있잖아요. 그런 거 차고 다니는데 네이버에 명품 시계 이렇게 적어져 4만 원 이렇게 적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4만 원? 나도 명품 시계를 사보자 하고 딱 클릭을 하면 거기에 꼭 명품 시계 클릭을 하게 되면 명품 시계 뒤에 반드시 케이스 4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참 웃긴 놈 인간들이야. 명품 시계 케이스를 왜 4만 원이나 주고 사지? 예.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가격 하락과 가격 하락 예상은 명품 시계와 명품 시계
케이스와 같은 간극이 있다고. 자, 이 수요는 대부분 잘 맞춰요. 질문이 없고.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가격 하락, 부동산. 나는 항상 어디 있어요? 나는 항상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자, 장래 가격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지금 소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사면 안 되겠죠. 가격이 떨어질 때 사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소비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런데 밑에는 공급이에요. 공급. 자, 가격의 하락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라고 생각해야죠. 공급자는 항상 가격이 비쌀 때 시장에 더 물건을 많이 공급하죠. 이게 공급의 법칙이잖아요. 따라서 가격이 하락 예상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후딱 얼른 시장의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하락 예상되면 가격이 떨어지기 전인 지금 높은 가격의 공급을 늘려야죠. 그리고 소비자들은 가격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면서 소비를 줄여야 되는 거고, 두 가지 혼동하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주택 건설용 토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이때 주택의 공급이 어떻게 됩니까? 자, 공급자, 우리가 수요의 증가 감소, 공급의 증가 감소의 가장 기본적인 구별 방법이 땡큐와 노 땡큐예요. 땡큐와 노 땡큐. 자, 공급도 보세요. 나는 공급자인데 주택 건설에 필요한 토지 가격이 하락했어요. 땡큐네. 그러니까 공급이 늘어나야겠죠. 그래서 공급 곡선은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어려운 거 하나 나왔어요. 토지의 물리적 공급. 벌써 가물가물할 때가 됐는데 우리 부동산의 특성을 보면 물리적 공급과 용도적 공급은 구별해 줘야 됩니다.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기억이 난다 안 난다? 물리적 공급은 항상 토지의 지표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량. 그리고 토지의 지표량은 인간이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죠. 그러니까 우상향이 아니라 수직선의 형태로 이렇게 되는 거죠. 수직선의 형태로. 자, 수직선의 형태라는 건 뭐니? 수직선의 형태라는 건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양은 지표량은 자연이 공급해준 그 양에서 늘지도 못하고 줄지도 못합니다. 이런 게 요 수직선의 형태죠. 그래서 우상향이 아니라 수직선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돼야죠. 그 다음에 또 토지의 물리적 토지 공급량. 그럼 지표 면적을 의미해요. 지표 면적이 불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지의 물리적 공급은 토지 가격 변화에 대해 완전 비탄력적인 거죠. 완전 비탄력이라는 건 양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직선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고 완전 자, 그 다음에 주택의 단기와 주택의 장기예요. 이건 그냥 진리니까. 항상 단기와 장기 중에 어느 쪽의 양의 변화가 더 쉬워요. 장기, 충분한 기간이 주어졌을 때 공급량의 변화는 더 많아지는 거예요. 특히나 뭐에는 중요한 주제예요. 부동산이죠. 부동산의 공급은 대부분 오래 걸립니다. 이 공급의 장기성이라는 게 중요한 주제예요. 따라서 부동산 학에서는 그냥 공급이 나오면 단기의 비탄력, 장기의 탄력이라고 생각하면 1000% 정답입니다. 이게 장기. 단기, 지금 얘는 주어가 단기의 공급 곡선은 보다 비탄력적이다. 그러니까 옳은 지문이에요.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야죠. 그래서 얘는 틀린 거고, 장기의 공급은 탄력적이니까 곡선의 기울기는 보다 완만한 형태로 돼야죠. 근데 가파르다고 돼 있으니까 틀리게 되는 거죠. 틀립니다. 이렇게. 자, 다음에 또 뵐게요.